자청이라고 아시나요? 최근에 쓴 역행자라는 책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더 알려졌습니다. 그는 30대 사업가로서 10개의 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계좌에 수십억을 굴리며 월 3억 이상 벌고 있습니다. 10대 때 그는 외모 컴플렉스, 공부 최하위에 가난했는데 어떻게 지금과 같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7가지만 반복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95%의 사람은 타고난 운명 그대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이들을 순리자라고 하겠습니다. 5%의 사람은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인생의 자유를 얻고 경제적 자유를 누립니다. 정해진 운명을 거역하는 자, 이들을 역행자라고 부릅니다. 학창시절 내내 자청의 인생은 3개의 큰 벽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공부, 돈, 외모, 학교 꼴찌이자 인생 꼴찌 수준인 그는 이 벽에 갇힌 채 좀비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 너무나 열등한 존재라 믿었습니다. 인생에 어떤 희망도 없었으며 평생 월 200만 원 이상 벌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지금은 계좌에 수십억 원을 굴리며 월 3억 이상을 벌고 있을까요? 그는 이를 인생의 공략집,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단계 자의식 해체, 2단계 정체성 만들기, 3단계 유전자 오작동, 4단계 뇌 자동화, 5단계 역행자의 지식,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자와 본성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평범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나는 달라 하는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무한 합리화에 빠져 살아갑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정신적, 심리적 오류를 저지르는지 알지 못한 채 매일 똑같은 쳇바퀴를 돌 뿐입니다. 7단계만 반복적으로 밟아주면 경제적 자유와 인생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1단계 자의식 해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 자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책을 눈앞에 두어도, 방법을 떠먹여 주어도 소용없습니다. 대다수는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방어 기제로 일생일대의 정보를 쳐냅니다. 대다수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정 나이부터 남 탓만 하며 영원히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자의식은 본인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그 정보를 밀어냅니다. 난 돈이 없어도 행복해 라고 끊임없이 위로하지만 항상 어떻게 돈을 벌지 걱정하며 적은 월급을 보면서 사회가 잘못되었어 라며 남 탓만 합니다. 돈에 대한 지식이 눈앞에 있더라도 이건 천박한 사람들이나 보는 거야 하며 회피합니다. 과잉 자의식으로 모든 기회를 놓칩니다. 회피만 반복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발전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못났다는 걸 인정하자. 질투하는 대상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하자. 그 다음에 발전이 있습니다. 꽤 많은 불행과 가난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의식은 인간을 크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면서 인생을 불행과 가난으로 떨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학창시절에 과잉 자의식, 자만심에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도 회사에 막 들어갔을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요.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왜 저 사람이 더 잘 나가는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특히 질투라는 감정으로 그 모습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누군가 외제차를 타고 지나가면 저 사람은 돈 많은 부모가 있을 거야.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다른 사람에게 착취했겠지. 등등 온갖 이상한 이유를 붙이면서 자신을 위로 아닌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자들을 만나보고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지요. 그분들은 생각보다 착하고 순수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사업이나 투자를 시작해 베풀고 있는 것을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도요. 부자에 대한 삐뚤어진 시선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좋은 차나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선사했을까? 그러면 자의식을 해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탐색,
인정, 전환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탐색, 누군가의 발언이나 존재에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 원인이 자의식 때문이 아닌지 알아봅니다. 이 탐색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자아와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질투하고 화내고 의심하는 유치한 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상처, 잘못 투사된 공격성, 삐뚤어진 생각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객관화해서 보는 작업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지요. 인정. 왜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쁘지? 아, 내가 질투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질투는 오히려 내 학습을 방해하니까 질투라 인정하고 일단 상대방이 어떤 포인트에서 인기가 있는지 흡수해야겠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됐지? 사실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었는데 어쩌면 내가 자신이 없으니 회피했던 것일지도 몰라. 이런 기분 변화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고 현재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서 인정할 것은 순순히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환. 인정을 통해 열등감을 해소하고 이걸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감정으로 바꿔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지?에 집중합니다. 상대방을 벤치마킹하고 지금부터 해야 할 것들을 정합니다. 2단계 정체성 만들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다 보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주경야독하고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만 생겼지요. 그때 죽음까지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삶을 끝내고 싶지 않아 1000명의 부자들의 책을 읽고 연구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평생 힘들게 살다간 돌아가신 어머니가 넌 꼭 부자가 되었으면 한다 하고 유언을 하셔서 그때 크게 각성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큰 변화의 계기를 만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또한 운 좋게 이런 계기를 만난다고 해도 기회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극한의 불행을 역전의 계기로 바꿔낸 역행자들은 그래서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체성을 바꾸는 사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첫째, 책. 정체성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관련 책을 읽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뇌는 실제 현실이나 상상이나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나는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차오르게 됩니다. 책의 내용을 너무 깐깐하게 비판적으로 따지지 말고 한 수 배운다는 느낌으로 마음을 열고 보면 좋습니다. 혹시 책 읽는 것이 힘드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부결스 같은 유튜브를 보거나 서민갑부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입니다. 단 저 사람은 저러니까 했지 난 못해 라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 환경 설계. 나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방법입니다. 주로 쓰는 방법으로는 선언하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목표를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목표를 선언하고 그걸 못 이룰 경우 벌금을 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자유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넣어야지만 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집단 무의식. 사람들은 어떤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단이 떠받드는 것을 가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재테크 모임에 가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 최고의 가치처럼 느껴지면서 온통 거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축구 모임에 가면 축구 잘하는 사람이 신처럼 보이지요? 요리 모임에 가면 요리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느껴집니다. 부자를 원한다면 그런 모임에 들어가면 됩니다. 단톡방도 좋고 소모임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있으면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조만간 부겔스에서도 모임을 만들 테니 기대하세요. 3단계 유전자 오작동. 진화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생존하고 번식해야 하기 때문에 진화를 통해 최적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환경이 바뀌었다고 그 전까지 있었던 것은 모두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빙하기가 왔다고 모든 인간이 단번에 털이 많은 종으로 바뀔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진화라는 건 서서히 기존 유전자에 덧붙이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약점이 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니라 적응과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조심성 강한 유전자가 꼭 필요했습니다. 언제 나가서 동물들에게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엔 새로운 도전이 생존과 직결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새로운 플랫폼에 도전하다가 실패해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듯 유전자의 오작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 평판 오작동.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판단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원시 시대에는 좁은 범위의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평판을 잃으면 생존과 번식이 불리하여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는 평판을 잃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우리는 수십억 인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평판을 신경 쓰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노심초사 신경 쓰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오작동. 지금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겁을 먹고 있나? 스스로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낯선 일을 배우는 것에 본능적 두려움이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애써 배움을 피하며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간의 두뇌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울 경우 지금까지 유지해온 습관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의 칼로리 소모를 낭비하지 않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일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본능이 존재합니다. 이 오작동을 이겨내고 그냥 일단 한 번이라도 시작해 보시죠. 무엇보다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손실, 오작동, 손해를 볼까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닐까? 인간은 이득보다 손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1억 원을 벌던 사람이 1억 1천만 원을 벌게 되어도 크게 기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9천만 원을 벌게 된다면 매달 1천만 원씩 잃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뇌가 위기 신호를 보냅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지요. 이는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계기나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전자의 명령을 역행하여 손실에 대해 무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전자가 오작동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의지적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손실 오작동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주식 투자할 때입니다.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매도를 하는 거고요. 이런 오작동을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단계 뇌 자동화. 최적화를 해둔 뇌는 스스로 업그레이드 되어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더 강력해집니다. 마치 노벨상을 탄 학자나 최고의 기업가들의 전성기가 대부분 50대에서 60대에 오듯이 말입니다. 뇌를 최적화해 두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자동 수익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뇌가 한번 최적화를 끝내면 평생 자연스럽게 지능이 발달합니다. 지능 발달은 복리의 성향을 띠어 시간이 갈수록 지능이 눈덩이처럼 자동으로 높아집니다. 1. 이의 전략. 이의 전략이란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말합니다. 이 덕분에 뇌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책은 거의 모든 뇌 영역을 활성화해 뇌세포를 증가시키고 지능을 상승시킵니다. 우리가 독서를 할 땐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하는데 뇌는 실제 경험과 이 시뮬레이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독서는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후두엽, 언어지능 영역인 측두엽, 기억력과 사고력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좌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즉, 뇌 전체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뇌세포의 증가로 뇌신경망이 촘촘해집니다. 글쓰기는 생각하는 것들을 조합하고 저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오목이론. 해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오목은 수만 잘 두면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적절히 다른 돌과 연계되게 두면 공격 루트가 많이 생기고 그러는 사이 상대는 방어만 하다가 게임을 패배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도 오목처럼 플레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인생을 오목으로 보고 필요한 능력들을 키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책을 읽고 관련 영상이나 강의를 보고 모임에 들어가거나 더 나은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서 레벨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무한하게 승리하는 수만을 둘 수 있다면 인생으로부터의 자유는 저절로 얻게 됩니다. 계속 가난하다가 한 번 부자의 길을 올라탄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축적하는 것 또한 같은 이치입니다. 3. 뇌 증폭시키는 3가지 방법. 이이 전략, 오목 이론을 열심히 하면 처음에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지만 이 야가 빠진 뇌라는 녀석은 다시 거기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정도로 노력하는데도 별로 실력이 늘지 않는 시점이 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뇌 자극입니다. 안 쓰던 뇌 자극하기. 멋진 아이디어를 내거나 기상천외한 해법을 발견하기 위해선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제의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 가본 길 걷기. 일주일에 2번 정도의 운동은 몸의 노화를 막고 행복도를 높이며 창의성과 의사결정력을 극도로 높여줍니다. 안 가본 길을 가보는 것과 새로운 동네를 가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충분한 수면. 절대로 잠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학자들은 최소 8시간 이상의 수면을 권장하나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의 시간은 제각기 다르니 그에 맞게 충분히 자야 합니다. 잠을 많이 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장기 기억화입니다. 인간은 잠을 잘 때 그날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장기 기억으로 전환합니다. 5단계 역행자의 지식 기버 이론. 역행자는 1을 받으면 2를 준다. 인색한 사람 중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우선 줘야 합니다. 특히 배우고 싶을 때 더 주십시오. 얻고 싶은 게 있으면 더 주어야 합니다. 타이탄의 도구. 어떤 분야에 상위 1%가 된다는 건 타고난 재능에 노력이 합쳐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위 20% 정도의 실력은 누구나 노력하며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몇 가지 수집하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상위 20%의 실력 몇 가지를 합쳐서 0.1%를 이길 수 있는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는 2-3개일 때가 아니라 5개 이상이 모일 때 몇 배씩 증폭합니다. 메타인지. 메타인지란 내가 뭔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능력, 곧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면 의사결정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집니다. 본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애쓰게 되어 저절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자, 이제 돈을 벌 차례입니다. 앞서 말한 기본기가 없다면 아무리 돈 버는 방법론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의식이 방해하고 지식을 습득할 지능이 안 받쳐주며 유전자의 오작동에 속아 반복적으로 실패할 테니까요. 돈을 버는 모든 활동은 아래 2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기, 또 하나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결국 돈을 버는 핵심은 문제 해결력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것에 행복함을 느끼는지 알아야 합니다. 돈 벌기 위한 5가지 공부법. 1. 정체성 변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가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일을 벌리거나 부업을 시도해보거나 모임에 참가해 스스로를 봐야 합니다. 2. 20권의 법칙. 배워야 할 분야의 책 20권을 쌓아두고 읽으십시오. 3. 강의, 유튜브 시청, 부자, 창업, 경영, 부동산 투자나 경매, 주식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영상을 보십시오. 하루 3개 이상 필기를 하면서 보십시오. 그리고 다 본 후에는 블로그에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 내용 요약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글쓰기. 글쓰기는 뇌를 발달시키고 논리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5. 오프라인 강의와 모임을 찾아다니십시오.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이제는 반복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더 나은 삶을 얻습니다. 실패를 해야만 레벨업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벨업을 통해 자유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이는 자청이 쓴 역행자라는 책에서 가지고 온 이야기입니다. 역행자는 최근에 나온 책이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이
분들이 이 방법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이미 하고 있음을 알아채셨을 겁니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그는 진화심리학과 뇌과학 등을 이용해 인간을 재해석하고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단계 자의식 해체라든가 2단계 정체성 부분에서는 심리학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스스로를 인지하고 변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3단계 유전자 오작동이나 4단계 뇌자동화 부분은 진화심리학과 뇌과학을 적용했지요. 5단계 역행자의 지식과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부분은 이미 많은 부자들이 하고 있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했고요. 기존에는 자기계발이라는 미명 아래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라고 했다면 자청은 이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보고 심리학과 뇌과학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한 점이 크게 다른 점입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러니 인정하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하는 말이 MZ세대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듯 합니다. 결국은 가는 방법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길도 목적지도 같습니다. 아무쪼록 삶에 적용하셔서 부자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